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가 164쪽이네요. 날씨가 꽤 더워서 요즘에 공부하기 되게 힘드시죠? 솔직히 저희 강의는 저희도요, 날도 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아마 화면상 보는 아마 절 보시게 되면 아마, 되게 많이 떴다.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날도 날은 되게 지칩니다. 상당히 지치기 때문에 약간 건강 잘 챙기고 시험 보는 날까지 끝까지 일단 건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아마 시작될 것 같죠.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원서를 내는 날인데 꼭 원서도 사진 이쁘게 찍어서 잘 한 분도 빠짐없이 내셔야 돼요. 매년 보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셔갖고 원서 언제 내요라고 묻는데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교재 이제 164쪽의 문제 이제 56번부터 갑니다. 자, 56번 가죠. 재산세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다 해서 항상 이 분할납부는 이제 본세가 분납이 되면 그 부가세도 함께 분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가 분납되면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죠. 두 번째, 자, 분납으로 고지서가 2개로 수정 발급되면 납세문제는 당초에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분납기간 내 납부할 세액은 납부기간까지 기한의 이익이 부여된다. 즉 45일 동안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기간 동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없죠. 왜? 정부가 법에서 45일 동안 나눠 낼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은 크게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관계없다 이거죠. 세 번째, 동의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이때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 갖고 따져요. 즉 병기 고지된 지역전설세, 지방유세 빼고서 재산세만 500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자, 4번. 재산세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인 지방유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할 게 항상 부가세는 분할납부가 돼요. 근데 병기된 세금은 절대 분할납부할 수 없죠. 자, 5번 좀 긴데요. 자, 지방세 분납 수량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고지합니다. 이때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 납부할 경우 가산금은 가산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령 당초 정부가 부과한 게, 자, 갑시에게 부과한 세금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고지서가 한 장 왔는데, 난 도저히 못 나겠다. 이거다 이번에 분납을 하겠다. 자, 분납하게 되면, 이제 분납을 딱 신청하게 되면, 2천만 원이면은 분납 방법이, 50% 이하가 분납돼요. 그럼 결국은, 1천만 원짜리 고지서 한 장하고, 그 다음에, 45일 내 내야 할, 이제 45일 내 내야 할 또 하나, 또 다시, 1천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의 고지서가 와요. 그럼 이는 납부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고 이는 그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며칠 내? 45일 내에 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급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이고요. 자, 57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납세보다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아니죠. 이 분납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1천만 원 이하였을 때 분납 방법. 둘째,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초과입니다. 1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분납 방법 두 개인데, 그래서 이게 1천만 원 이하면 얼마? 500만 원 초과 금액이죠. 그래서 500만 원 그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그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했다. 이땐 반토막이죠. 50%입니다. 50% 이하의 금액.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천만 원이 초과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고 50% 이하의 금액이 이제 분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1번 답이네요. 2번. 자, 고지산매당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라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 자, 세 번째.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납을 할 수 있다. 조심할 건 이 물납은 일단 재산세만 가능한데요. 꼭 조심할 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당해 시군구, 해당 그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만 물납이 가능하게 되죠. 자, 4번.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죠. 5번. 항상 재산세는 보통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고지서인데 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재산세는 선택 신고 없습니다.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일단 58번 해보십시오. 58번 직접 해봐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넘어가서 교재 59번으로 가볼게요. 자, 59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거죠.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항상 대원칙은 고지서입니다. 두 번째, 고지산장 땅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가 돼요. 세 번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적용되는 별장에 대해선 재산세 납기는 별장 외에 주택에 대한 납기와 똑같다. 왜냐면 제가 예도 이제 누차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첫째, 일반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도 있고 심지어는 이 별장도 포함해서 별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 주택은 과세 방법이 항상 이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은 재산세가 0.1부터 0.4%가 과세돼요. 근데 별장은 그냥 4%로 과세해서 세율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세금 내는 기간 똑같아요. 이제 주택은 무조건 반씩 내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반반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선 가산금과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죠. 왜? 세금자가 국가나 지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는 가산금 또 중과상금 같은 걸 적용할 수는 없겠죠. 5번 답인데, 자,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신탁된 부동산은 전부 다 압류가 가능해요.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재산세에서 이 신탁이 나오면 조심할 게 이거예요. 재산세에서 신탁이 나오면 일단 첫째, 세금은 수탁자가 납부합니다. 그죠? 납부는 수탁자가 납부해요. 다만 세금 계산은 위탁자별로 합니다. 그래서 맡긴 자, 위탁자별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인데 압류인데 신탁 재산은 모두 다 압류할 수 있다. 모두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대해서만. 참고로 이 세법은요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만 이거 붙으면 대부분 다 이제 좀 잘못되었다고 보면 돼서 절대 만자 붙은 건 무시하고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60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물론 아까 또 그런 얘기했지만 주택은 일단은 반반 내요. 반씩 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 주택에 대한 세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그 금액이 10만 원 이하가 되면 1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해서 10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용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요. 이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한다. 그래서 계산은 뭐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각각 하지만 세금 부과는 한꺼번에 한 장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네 번째, 재산세는 관할 지방재산체의 장이 세액 산정에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항상 원칙 고지서. 5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네요.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61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에다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보죠. 기억번. 자,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의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 따지는 건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10만 원 이하냐 10만 원 초과냐를 구분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금액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다 내요. 그럼 토지는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럼 토지였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9월 16부터 9월 30일 요 기간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일시에 부과하지 금액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지방재산체 장은요, 과세 대상 누락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할 수 없다, 수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다. 아니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물납재산 평가인데요. 이 물납재산 평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시가에 의해서 평가, 시가.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입니다. 밑에 요 시가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 이게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가정한다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 이게 뭐 주택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얘가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이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하게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6월 1일로부터 거꾸로 6개월이에요. 요 기간 내 형성된 보상 가격 등이 있었다. 그럼 이 보상 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을 해줘요. 시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건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하나 더, 그 디귿번이요. 지금 이제 물납재산 평가가 이제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끔 어떻게 나냐면, 납부일 현재 아니에요. 납부일도 아니에요. 항상 언제? 매년 6월 1일 현재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 절대 납부하는 날, 그날 현재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지요. 자, 또 넘어가셔서 자, 62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부터 31일까지다. 그래서 건물과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똑같아요.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단 납부할 금액이 10만 원 초과했네요. 했을 때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세액의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돼요. 자, 세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 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관할구역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만 물납되지 지역에 관계없지 않아요. 항상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정답이네요. 네 번째,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10일 전까지 신청, 5일 내에 반드시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5번 봐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즉, 아까 4번의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요. 근데 분할 납부는 언제? 납부기한까지 신청입니다. 또 물납은 신청일부터 5일 내 허가 받아와야 돼요. 근데 분납은 별도의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63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 율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주택입니다. 자, 단 별장 빼고네요. 4단계 초과 노진세율이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갖고 있어요. 주택은 그게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되건 똑같아요. 항상 0.1부터 0.4%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별장만 4%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이다. 방금 얘기했죠. 재산세는 1000분의 40, 즉 4%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답이네요. 세 번째,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초과 누진수율이다. 자, 조심할게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도 똑같아요. 둘 다 초과 누진수율인데, 제가 이제 요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양도세를 제외하고요, 이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는 데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물론 양도세도 있지만, 근데 양도세는 좀 외워야 돼요. 6에서부터 40을 암기해야 되지만,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장군수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때 가감은 해당 연도, 그해 연도만 가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5번, 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상한이 돼요. 그래서 이건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토지와 건물은 똑같아요. 둘 다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상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64번 갑니다. 재산세. 자, 부가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건데요. 1번.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산매당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 두 번째, 과세 기준을 경과 후에 과세객체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선 과세연도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는 어쨌든 매년 6월 1일 현재, 그날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결국 어떤 얘기냐면, 6월 1일을 놓고 이 이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그 양수자가 세금을 내지만 6월 1일 지나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양도자가 내요. 즉 결국은 지금은 6월 1일 지나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양도자가 내지 양수자지 매수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장이나 군수는요,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돼요. 다만 얘는 표준세율만 가감하는 거지 절대 중과세율은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만 가감돼요. 또 네 번째, 자, 시장과 군수는 과세 대상 누락이나 위법, 착오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답인데, 자,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증빙 갖추어서 신고해야 한다.
자, 신고는 맞는데요. 조심할 게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과세 기준 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소유권의 변동 신고예요. 소유권의 변동 신고입니다. 이 변동 신고는 언제부터 하냐?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즉, 법령상은 이제 그거죠.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내입니다. 언제부터?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 기간 이내에 신고예요. 요 기간 내에 신고가 돼야 돼요. 그럼 대체 뭘 신고합니까? 자, 신고가 크게 몇 개 있는데, 첫째는 소유권의 변동, 둘째는 상속, 셋째 신탁, 넷째 종중재산.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냐? 아까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한데도 별도의 가산세 같은 거 없어요. 별도의 가산세 같은 이런 제한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저기 협력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세기준 1일부터 10일 내지 사유 발생한 때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또 넘겨볼게요. 자, 170쪽에 이제 65번 갑니다. 꽤 기네요. 다음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다. 잘못된 건데, 먼저 얘기하죠. 이 상한선은 이제 부동산 보유세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상한선은 어떤 세금도 없고, 항상 이 부동산 보유세, 그래서 재산세하고 이따 보겠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있는 규정인데, 자, 상한선 첫째, 이 토지와 건축물인데요. 이 토지와 건축물은 이 상한선이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에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한도가 돼요. 다만 예외,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예외입니다,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주택 가격,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인데 이 주택의 공시 가격별로 달라요. 주택의 공시 가격별로 달라요. 그래서 첫째, 그 주택 금액이 3억 원 이하다. 자, 3억 원 이하가 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둘째, 3억 원 넘었지만 6억 원 이하다. 그럼 이때는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 셋째, 그 금액이 6억 원이 초과되었다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 이렇게 해서 각각의 주택은 좀 달라요. 보죠 1번. 자, 토지 나왔는데, 자, 일단 토지는 보다시피, 자, 토지와 건축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그래서 1번. 자, 토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면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시가 된다. 아니에요. 토지는 절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자,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 건수가 산정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면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할세액이 됩니다. 세 번째. 자, 주택 공시가격 혹은 시장 건수가 산정한 가격이요 3억 원 초과 6억 이하입니다. 그럼 100분의 110. 넷째, 주택 공시가격 혹은 시장 건수가 산정한 가격이 6억 초과됐다. 그럼 결론 100분의 130까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주택만 이 금액을 따져서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로 구분해요. 5번. 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입니다. 연도의가 아니고 연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이 징수할세액이 돼요. 그래서 항상 토지 건물은 금액 제한 없고 주택만 항상 이 공시가격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고요. 자, 이제 66번 갑니다. 자, 갑은 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동주택에 201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고 2017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124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17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124만 원.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보니까 전년도에 부과된 게 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16년도에 부과된 게 50만 원이고, 그다음 2017년도에 부과된 게 124만 원이에요. 자, 근데 한도가 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주택 금액이 6억이에요. 6억. 6억이면 딱 6억이야. 100분의 110. 여기까지가 한도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금액에 이 금액엔 100분의 110이 한도가 돼요. 그럼 결국 얼마? 결국 55만 원이겠죠. 55만 원. 그래서 결국은 55만 원이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정답은 2번 55만 원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67번으로 갑니다. 자, 거주자 갑은 2013년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3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계속 소유했네요. 그 다음에 이 경우 2011년도 분, 금년도 분, 갑의 재산세 원화 설명에 따라 틀린 거. 그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갖고 있는 거네요. 자, 보죠. 1번. 갑의 재산세 납세면은 매 2011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죠? 왜? 2013년도에 취득해서 10월도 갖고 있어 현재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럼 금년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할 때 확정된다. 아니에요. 얘는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때, 정부가 세금을 결정했을 때 그때 그 세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 답이네요. 세 번째, 갑이 건물분 재산세 납기는 건물이니까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네 번째, 갑의 재산세 납세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즉,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자, 5번. 자,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 신청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넘어가면 분납 가능하고 1,000만 원 넘어가면 물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건 2번이죠. 그럼 이거는 자, 보니까 23일 때 나왔던 건데 위에 문제는 되게 거창해요. 거창한데 결국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가끔 제가 한 2문제씩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이제 문제는 되게 뭐 엄청날 것 같은데 보면 애게게 별로거예요. 이런 것도 한 2문제 정도 나니까 뭐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8번으로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원환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첫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정의에 다르다. 같아요. 토지의 정의는 똑같아요. 이 조심할 게 토지, 과세 대상 토지는 달라요. 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세 가지예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예요. 종합합산 대상하고 별도합산. 그래서 과세 대상은 다른데 토지의 정의는 똑같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은요,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물이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토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은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합쳐서 한꺼번에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입니다. 또 고급으로 확장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차고는 별도합산과세예요. 자, 참고로 이 재산세에서 이 자동차, 이 차하고 관련된 거는 그냥 전부 다 별도합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하고 관련된 건 단 하나 빼고 터미널 빼고. 자, 터미널만 얘는 이제 분리과세고요. 요거 분리과세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별도합산 대상이다. 이렇게 모두보다는 그래서 뭐 주차장도 있고 차고도 있고 많은데 해서 그런 건 다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고급을 확정만 분리과세고 차고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네 번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납기기 실련제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다. 아니에요. 항상 원칙은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제 그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5번 답인가 봐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공유재산이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냅니다.
다만 지분 표시가 없거나 지분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땐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각자의 지분만큼 납세임을 부여합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또 넘겨서 이제 이번 69번 갑시다. 69번은 이제 요건 이제 통합 문제인데, 자 보죠.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를 비교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1번. 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면 취득세는요, 표준세를 더하기 4%를 적용해요. 근데 재산세는 0.25%의 5배를 쓰죠. 단 조건이 0.25%의 5배인데 몇 년? 그죠? 기간이 5년이요. 5년 동안 5배 중과합니다. 두 번째,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선 일반 재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고급주택 빼고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 합시다. 별장 할까요? 별장. 별장하면 얘가 취득세의 경우는 몇 %예요? 취득세는 사치성이니까 표준 세율 더하기 8%고 다만 재산세는 그냥 4%. 달라요. 이렇게 하고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취득세상 지목이 자, 개인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하지만 재산세는 그렇지 않다. 자, 이제 묘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묘지가 취득세도 나오고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나옵니다. 자, 묘지. 인데 첫째,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개인 거, 법인 거 관계없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두 번째,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얘는 비과세입니다. 역시 개인 거, 법인 거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조심할 게 얘는요, 법인 소유면 과세입니다. 과세고 개인 소유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법인 건 과세, 개인 건 비과세가 돼요. 뭐는 재산세. 그래서 똑같은 묘지여도 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답이네요. 3번. 4번. 당해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세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는 공제 안 해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은 나중에 양도세를 산정할 때 빼줘요. 근데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양도세 할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취득세는 일시금 전납부만 가능하다 해서 이게 차이띠기가 이상하네요. 일시금 전납부입니다. 일시금 전납부가 아니고 그래서 일시금 전납부 좀 붙여야 되겠네요. 만 할 수 있다. 그다음 재산세는 물납부와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입니다. 자, 이제 70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겁니다. 자, 첫째 기업번. 자, 지방세법 혹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대요. 자, 잘 봐요. 지금 분명히 재산세가 경감, 가령 이거예요. 이게 요만큼이 이 100만 원이 100만 원 할게 그냥 가령 100만 원이 재산세 낼 금액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야, 너 재산세 30만 원 경감시켜 줄게. 30만 원 경감시켜 줄게. 즉 30만 원만큼 뭐 너 안 받을게 그 얘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얘 빼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그거 얼마만 내면 돼? 100에서 30 뺀 70만 원만 내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잘 보니까 그 경감된 금액이 있어요. 30, 아까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을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본다. 그럼 경감은 아니죠. 경감은 세금을 안 받는다는 건데 얘를 갖다가 경감시켜준다고 해놓고 야, 너 별도 합산과세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얘는 절대 말이 안 돼서 경감되면 경감되는 거는 제외시켜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자,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자, 누가 내요? 매수계약자가 내겠죠. 이 맞고요. 세 번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1년 미만의
별장은 재산세 부과한다. 조심할게요. 임시건축물인데 조건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야 돼요. 첫째는 100% 순수하게 용도가 임시용이어야 돼요. 임시용이어야 되고, 그다음 둘째, 절대 존속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이어야 되고,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치성이 안 돼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임시건축물도 취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얘기할게요. 자, 임시건축물인데 얘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가 있는데, 자, 일단 둘 다 조건은 똑같아요. 둘 다 임시용이어야 돼. 얘도 순수하게 임시용, 얘도 순수하게 임시용에 한해서예요. 단 차이점이 취득세는 임시용이면서 엔드 그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재산세는요, 임시용이고 그 기간이요, 1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임시건축물이어도 두 개가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맞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니은번 그죠? 니은번밖에 없다 이거죠. 자, 이제 71번. 그 71번은 재산세 비과세인데, 그 71, 72, 73, 74번까지가 이제 비과세에 대한 건데, 참고로 재산세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하고 비과세 규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과세가 똑같다. 일단 갑시다. 71번.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겁니다. 1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죠. 근데 꼭 조심할 게 반드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꼭 1년 이상이고요. 그게 어떤 용? 공공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 써있지만 반드시 무상사용해야 돼요. 무상사용.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얼렐레 1년 미만이다. 이러면 과세가 돼요. 또는 무상인데 유상이다. 얘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붙으면 비과세 하지만 1년 미만 또는 유상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전부 다 과세,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1년 미만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임시용, 순수하게 임시용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그 답. 세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대지를 뺀 나머지 게 비과세. 조심할게요. 자, 원래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단 전답, 과수원, 대지 빼고. 즉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하고 그걸 뺀 나머지 것들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고 개인 묘지 비과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묘지여도 개인 거는 비과세, 법인 건 과세입니다. 참고로 이 법인 거 과세할 때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전부 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5번. 재산세 부과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철거 대상 건축물은 마찬가지 부과하지 않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또 가볼게요. 이제 72번도 볼게요. 다음 중,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선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에이, 분명히 뭐였어요? 무상사용이 돼야 비과세지. 그게 유상되면 다 과세입니다. 반드시 무상사용돼야 돼요. 그 답. 두 번째, 도로법상 도로는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하천, 제방, 국어, 도로 이런 것은 과세하지 않죠. 자, 세 번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외국 정부 재산, 이거 상호주의입니다. 이건 과세를 하게 돼요. 네 번째,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어디 있어요? 통제 보호구역. 이게 과세하지 않죠. 다만 통제 보호구역에서도 전답 과수원 대지 빼고, 즉 전답 과수원 대지 보니까 과세한다 이거죠. 5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은 현재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 역시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되겠죠. 1번. 자, 73번도 뭐 똑같은 거 이거 해보시고요. 저 74번 가볼게요.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땅은 비과세한다. 구조해상상 묘지 비과세.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의한 채종림이나 시업림도 비과세합니다. 세 번째, 비상재해 구조용, 그다음에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도 비과세됩니다. 근데 잘 보면 뒤에 사용하는 선박을 고급 선박으로 쓰면 비과세입니다. 이거 안 돼요. 항상 해당 용도에 써야지 용도가 벗어나면 안 돼. 특히 얘는 뭐 고급 선박이니까 뭐 사치성 재산 다 과세가 되겠죠. 이건 과세됩니다. 네 번째,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자 철거했대요. 뭐 철거 명령 받았대요. 비과세하죠.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쓴데 역시 똑같이 비과세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겠죠. 3번. 그래서 3번. 그래서 일반 선박이 고급 선박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쭉 넘어갑시다. 이제 77번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그 77번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